관리 수칙을 보면 먹을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먹을 되게 거에 너무 충격이죠. 네. 그동안 혼났던 핍박받고 압박받았던 우리 아토피 친구들 여기 없어요. 네. 과자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많이 먹을 거에 대한 얘기는 실제 아토피 때는 잘 안 해요. 근데 20대 여드름 성인 여드름 환자가 오셨어요. 네. 그럼 먹을 거 갖고 이제 그때는 잔소리를 해요. 일부러 더러운 먼지가 묻은 손으로 여드름을 만진다. 그렇게 빨리 굼게 한 뒤에 여드름을 압출하기 위해서. 월요병부터 각종 현대인의 질병까지 나만의 월요 주치를 만나보는 시간, 여기는 월요병원입니다. 월요일에만 진료하는 월요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월요병원에서는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토피 피부염과 여드름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피부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피부과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밖에서 환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때도 엄청 궁금증을 다 풀어주시고 가셨는데 오늘도 혹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뜨밀 라이브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 못하고 끝나버려가지고 네. 오늘은 꼭 아토피 얘기도 하고 여드름 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토피 진료 받은 환자들이 매년 약 9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다.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데 원인이 뭘까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근데 음. 아토피 피부염은 대표적인 유전성 질환이기도 해요. 저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엄마 아빠가 둘 다 아토피가 심하다. 그러면 거의 80%의 확률로 아토피가 생기고 엄마 아빠 중에 한 분만 있다. 그러면 50%의 확률이 생기듯이 유전적 소인이 강한 질환 중 뭐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유전적 질환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희 설명을 드리고요. 네네. 두 번째는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해서 피부의 가장 겉에 층이 있는데 얘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외부에 있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근데 얘가 유전적이건 환경적이건 손상이 돼 있어서 알레르기 원이 쉽게 들어와요. 알레르기 원 대표적인 게 뭐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뭐 바퀴벌레, 개, 그다음에 뭐 고양이 털 같은 게 쉽게 들어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생겨요. 또 장벽이 손상돼 있으니까 우리 포도상구균이나 균 같은 거 쉽게 들어오니까 감염이 쉽게 돼서 농가진 같은 감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염증도 심해지고 감염도 심해지니까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긁게 돼요. 네, 지금 그래서 종아리나 이런 부분이 다 빨갛게 올라온 모습을 보여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긁다 보니까 피부가 빨개지고 염증 반응 때문에 긁다가 두꺼워져서 마치 코끼리 피부처럼 되는 거고요. 아토피 피부염이 가렵다고 다 아토피 피부염이 아니라 나이별로 발현 부위가 좀 다른데요. 아가들은 볼이 빨개요. 진물이 나면서 애기 너무 귀여운데 볼이 너무 심하고 점점 학령기가 되면 저 사진처럼 주로 접히는 부분이 저런 병변이 반복적으로 생기고요. 성인이 되면 좀 더 슬퍼요. 어깨 위로 얼굴이 까무잡잡해지면서 두꺼워지는 그런 피부가 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은 나이별로 특정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가려움을 동반하고 피부 건조증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학령기 때가 가장 심했던 것 같은데 딱 그 코끼리 피부로 변해가는 과정을 네. 저도 느꼈거든요.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볼 때마다 그게 보이니까. 여자친구들이 반바지도 못 입고 그렇죠. 미니스커트도 못 입어서 저희가 그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가 이제 갑자기 자기는 없었다가 깨끗한 피부였는데 성인이 돼서 갑자기 아토피 피부염이 생겼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통 아토피 피부염 그러면 어린이 질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어린이들 중에 5명 중에 1명이 아토피이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은 아기 때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토피 피부 환자로 분포를 보면 어릴 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어린이집 가서 생길 수도 있고 초등학교 가서 생기는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 가서 생기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성인이 돼서 생기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할아버지가 돼서 생길 수도 있어요. 다 다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발생 시기를 가지기 때문에 너는 어른 아토피가 안 생겨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성인 아토피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성인 아토피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발현되는 거라서 나이에 따라서 성인이 아토피가 있으면 성인 아토피 피부염인데 그중에 한 80%는 아기 때부터 갖고 있다가 없어졌다가 나빠지는 분이고 한 20%는
갑자기 생겼던 분이고 그래서 현재 성인 아토피 피부염은 우리나라의 성인의 한 3% 정도이기 때문에 예전에 1%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3배 정도 급증한 상태입니다.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네, 미쳤을까요? 환경적 요인도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환경 오염 자체도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같은 것도 아토피를 악화시키는데 요새 젊은이들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는 세종시에 있는데 저희 세종시의 젊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 나빠지는 철들이 있어요. 국감철 선거가 졌을 때 막 이럴 때 나빠져서 너무 힘들었고요. 다음에 알레르기원에 민감하다 그래서 자기마다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진먼지 집이 막 지저분할 때 예, 근데 집이 깨끗하면 좀 좋아지는데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면 거기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건 나빠질 수 있죠. 지금 장모님은 전 출산하고 생겼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 있다가 엄마들이 태아를 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출산하고 나서 피부가 조금 변하는 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아가들 키우다가 주부습진처럼 이렇게 많이 손을 씻다 보니까 장벽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엄마들이 제대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성인 때 조금 더 심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수칙을 뭐 14년 만에 개정했다 이런 네. 얘기가 들려와서 그 전과 뭐가 크게 달라진 건가 궁금했거든요. 네, 제가 2010년에 개정할 때도 있었고 14년에 개정할 때도 저희가 이거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우선 알레르기 그러면 엄마들이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얘가요 과자 먹어서 이래요. 매운 거 어제 먹고 치킨 먹어서 그래요. 튀긴 거 엄마가 먹고. 그러니까 그럼 애들이 되게 이렇게 뻘쭘하게 있어요. 근데 저희 관리 수칙을 보면 먹을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먹을 되게 거에 너무 충격이죠. 네. 그동안 혼났던 핍박받고 압박받았던 우리 아토피 친구들 여기 없어요. 네. 과자 먹어도 되는 만 거예요? 2세 전에는 네네. 밀가루라든지 우유라든지 계란 인자가 악화시킬 요인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엄마가 이유식 일지를 쓰고 나빠지면 그때 제한 시기를 해요. 저기에 치킨 먹지 마세요 안 쓰여져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아토피는 장염이 아니잖아요. 아토피가 피부염이기 때문에 피부의 환경들을 잘해주자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선 아까 말씀했던 스트레스 관리. 중간고사 기간에 나빠져요. 국감 기간에 나빠져요. 직장 이동 시기에 나빠져요.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나빠져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중요하네요. 관리가 되게 중요해서 엄마까지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엄마분들은 엄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요라는 얘기를 하나씩 드려요. 첫 번째 네. 온도 습도예요. 온도 습도. 약간 좋은 호텔에 있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좋은 호텔은 온도가 23도. 21에서 23, 25도 정도, 습도는 50% 이하 정도가 돼요. 아토피가 있다고 해서 너무 축축하게 만들면 우리가 알레르기 원 중에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가 창궐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습도는 조금 건조한 게 날 수 있어요. 한 50% 정도. 일부러 막 수건 걸어놓고 이럴 필요 없다는 그럼 거네요. 곰팡이가 창궐해서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와 습도는 정말 쾌적한 오늘 이 스튜디오 정도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습빈 피부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목욕은 매일 하셔야 돼요. 목욕을 매일. 가끔 가렵다고 목욕을 가끔 하시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가려워요. 매일 목욕을 하시되 10분 이내에 약간 춥다 싶은 34도에서 37도 정도의 물로 통목욕을 하셔도 되고 샤워를 하셔도 돼요. 전 뜨거운 물로 하는 게 좋던데. 그땐 좋지만 나중에 더 가려워지기 때문에 약간 춥다고 하면 이렇게 가려움증이 좀 더 완화가 되고 목욕을 매일 해야지 이 사람들이 감염원에 노출이 된 걸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물 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 목욕을 해야지. 굳이 뭐 클렌징 안 하고. 약산성 비누로 반드시 거품을 내서 요새는 잘 나와 있어서요. 쭉 누르면 거품 나오는 비누들이 있으니까 걔로 씻어주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은 보습제. 보습제는 하루에 3번만 바르면 되는데요. 3번 이상이라고 했더니 30번 바르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많죠 또 그거. 그럼 또 가렵기 때문에 3번 정도로 촉촉하게 유지되는 보습제를 찾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옷? 안 조이는 옷. 안 면으로 조이는 된 옷, 옷. 부드러운 옷들을 통풍 잘 입어주시는 되는? 그런 통풍 잘 된 옷이 좋은데 여자애들이 가끔 이렇게 반짝이 옷 입고 오세요. 그 공주 옷 있잖아요. 스팽글 달린 거 안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오늘도 진로 보다가 봤는데 손톱이 이만큼 길어요. 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밤에 긁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짧게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도 몇 명 저한테 진료실에서 혼나갔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킨하고 물론 제가 치킨하고 햄버거를 매일매일 하루 10번씩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라면을 매일매일 먹으라는 나쁜 엄마는 없어요. 하지만 아토피 때문에 식이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땅콩 알러지 때문에 아토피가 악화된다는 명확한 피 검사, 그다음에 알레르기 음식 검사, 진짜 먹었을 때 유발 검사 나빠졌다면 개를 제한하셔야지 아무거나 제한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아토피 피부염이 어릴 때 사라져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 저는 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생기면 피부과에 와서 예전처럼 스테로이드 연고만 바르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약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아토피가 나빠졌을 때 관리를 하는 방법들을 그러면 잘 관리가 되면 저 3개월 있다 보겠습니다. 괜찮으면 6개월 있다 볼게요. 와 우리 내년에 와도 되겠어요. 너무 관리 잘 되니까 우리 정말 심해졌을 때 다시 만나요 하고 예약을 안 접어주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꾸준한 관리를 꼭 잊지 마시고 반드시 치료를 유지해 주세요. 네, 다 나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관련해서 질문이 뭐가 가장 많이 들어오냐면 안 먹고 나았다. 그러니까 뭐 과자나 치킨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었는데 나았다는데 이게 착각이냐 이런 댓글도 올라왔고요. 열매와 구름님은 어릴 때 엄마가 건강식만 먹여주셔서 아토피를 극복했다고 믿어왔는데 이건 엄마의 가스라이팅이었던 건가요? 아 근데 그거는 건강한 거잖아요. 보통 이제 치킨 다시 말하지만 피자 이걸 주는 엄마는 나쁜 엄마예요. 미안하다 딸. 예. 근데 어제도 줬어요. 네. 근데 건강식을 먹는 거는 좋은데 아토피 때문에 건강식을 먹으라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토피 저 나쁜 놈이야. 난 아토피 치료 안 할 거야. 쟤 때문에 치킨도 못 먹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시기는 적당히 하고 우리가 정말 다시 말하지만 치킨을 하루에 제가 예전에 환자한테 한번 풀어줬더니 하루에 5마리를 시켜줘 봤대요. 한 마리 먹고 더 못 먹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그냥 소셜 정도만 하시는 거고 건강한 음식 주시는 엄마들 너무 잘하셨고요. 그거를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아까 말한 관리 잘해주시고 이불도 빨아주 짊어지신 데 75도 이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불 삶아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시고 먹지 마 그러시면 이거는 싸움에. 근데 아까 그 어머님처럼 건강한 음식을 몇 개 주셨다. 그럼 감사하게 맛있게 드세요.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토피 피부염 관리법 얘기를 좀 들어봤고 여드름 얘기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 얼굴에 하나만 올라와도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가지고 여드름이라는 게 모든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스트레스. 네. 그래서 여드름은 보통 사춘기 때 올라오고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여드름이 왜 나는 걸까요? 너무 도대체? 사진을 잘 고르셨어요. 성인 여드름의 대표적인 건데요. 주로 턱 입 쪽으로 많이 와요. 이제 성인 여드름은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나오는데 네. 사춘기 때 기억나시죠? 이마. 아, 이거 가리려고 또 앞머리 앞머리. 이만큼 내려가지고 더 나빠지고 여기 볼. 여기 흉터 많이 생기는 게 사춘기 여드름이라 그러면 성인 여드름은 저희 통계에 의하면 18세부터 40세 아니면 50세까지 여성 중에 12%가 여드름으로 고생하고 있대요. 10명 중에 1명이 주로 입 주변으로 많이 생기고 턱으로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서 사춘기는 그냥 안드로겐 호르몬이 많이 증가해서 피지 증가가 돼서 여드름이 다고 보시면 성인 여드름은 과각화, 염증 반응, 여드름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역시 거기 악화 요인에는 스트레스인데요. 이때 제가 이 스트레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먹을 거에 대한 얘기는 실제 아토피 때는 잘 안 해요. 먹지 말란 얘기는. 근데 20대 여드름, 성인 여드름 환자가 오셨어요. 네. 그럼 먹을 거 갖고 이제 그때는 잔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여드름의 원인은 피지를 많이 만들게 하거든요. 근데 피지를 만들게 하는 IGF라는 원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언제 올라가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예요. 네, 전국 떡볶이 순례되는 게 제 취미 생활인데 네, 떡볶이, 하얀 떡, 하얀 쌀, 하얀 밀가루, 빵이 있잖아요. 빵떡 네. 먹으면 올라오는군요. 거기다 설탕까지. 아, 이걸 먹으면 GI 주스라는 게 확 올라가요. 그래서 걔가 아까 말씀드린 IGF-1이라는 거 올려서 기름을 많이 만들게 하고 염증을 악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면포라고 하는 이 과각화를
악화시키니까 모든 병인들을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악화되니까 확실한 거는 밤새 일하고 네. 스트레스 받겠다고 우리 컵라면 많이 싸시잖아요. 아, 그래도 야식도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날 여드름 폭발하는 것은 아.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친구들한테는 아유 네 맘대로 먹어봐라 그러는데 여드름 우리 20대 청년들이 오면 자 지금부터 먹을 걸 제한을 한다. 풀떼기만 먹어라. 라는 질환은 요때예요. 이게 두 개가 다르죠. 네네. 치킨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예요. 아, 그래서 실제 2000년대 초반에 서울대에서 그 여드름이 나빠졌을 때 먹는 음식 중에 튀긴 치킨이 되게 많았었어요. 구운 치킨은 괜찮으세요? 굽네 치킨 괜찮습니다. 아이고. 네. 브랜드를 말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구운 치킨. F에다가 구우신 건 괜찮은데요. 네네네. 그 밀가루를 해가지고 튀긴 놈들은 안 된다. 아, 그러면 분식집 아예 못 가잖아요. 떡볶이 안 되지, 김말이 튀기면 안 되지. 항상 이론과 실제는 달라서요. 자, 먹고 약 먹으려고요. 네. 그런 정도로 이게 연관성은 분명히 있어요. 김말이도 안 되죠. 네, 저는 분식집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진료실에서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몰래 시켜줘요. 교수님 떡볶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다음 날 나빠져. 여드름이 올라오고 심해지죠. 네. 저 이 얘기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샤이니 키가 한 네. 웹 예능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일부러 더러운 먼지가 묻은 손으로 여드름을 만진다. 그렇게 빨리 굼게 한 뒤에 여드름을 압출하기 위해서. 저희 방송하라고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네요. 안 네. 돼요. 아, 왜 안 보통 돼요? 방송 때 보면 OX 하면 X. 왜냐하면 압출을 해야 되는 여드름 따로 있어요. 저희가 여드름의 단계가 있는데요. 보통은 하얀 면포라고 그래서 원래 피지가 못 나오고 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기 입구가. 그걸 하얀 면포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안에는 주머니 안에 기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짜주기 위해서 레이저로 여기를 뚫어주면 구멍이 좀 생기죠. 그러면 피지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드름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시면 이렇게 조그만 걸로 바늘로 해서 그 하얀 것만 빼내요. 하얀 것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구멍이 열리면 그 안에 피지가 산화가 돼서 이렇게 까맣게 보여요. 우리 까만 모공 보이는 거. 아, 네,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세수만 잘하면 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하얀 면포 구멍 없는 애는 우리가 일부러 뚫어주는 압출을 하셔야 되고 네. 까만 거는 잘 세안을 해서 빼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이미 여드름균이 많아서 이렇게 뚱뚱하게 여드름이 막 미쳐 있을 때, 뚱뚱해가지고 네, 이렇게 연고가 해가지고 네. 막 짜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 하면 주변에 있던 포도상균 음압이 걸려서 옆에 있던 나쁜 균이 쑥 안으로 들어가요. 아, 그걸 짜내면요? 그러면 염증이 더 심해져요. 그럼 모공은 더 넓어지고 여드름 흉터가 생기고 피부과 선생님들이 흉터 레이저 하느라고 돈을 벌어요. 아, 근데 이건 착각일까요? 그걸 네. 짜내면 며칠 후에 좀 가라앉고 그런데 까매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까매지고 두꺼워지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작은 것 짜는 건 정말 기술적으로 짜야 되는데 큰 것 짜는 거 되게 쉬우니까 예전에는 뭐 그 70년대 볼펜 뒷뚜껑으로 했다는 분들도 있고 샤이니처럼 노랗게 곰게 만들어서 했다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고 걔는 오히려 노랗게 곪은 상태에서는 약을 먹어서 항생제 계열의 약을 먹여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절대 이렇게 짜게 되면 다 이만한 흉터들이 생겨서 이거 갈 때 되게 아파요. 레이저에 딱 소리 나요. 다다다다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드름이 났어요. 골맞어요. 네. 그러면 약을 지금 먹지 않는 상태다. 그럼 가만히 놔두면 되나요? 세안을 충분히 해주시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세안을 해주시고 집에 항생제 연고들이 있을 거예요. 뭐 후땡, 그다음에 박땡, 뭐 애땡 이런 연고들이 있는데 그런 연고들을 좀 발라주시면 2차 감염이 맞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때 아까 키처럼 손을 대지 마세요. 손 하루에 몇 번 씻으세요? 하루에 10번 씻으면 제가 만지라 그러는데 손을 만질수록 균들이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렇게 농 익어서 노랗게 키는 소속사에서 레이저 값 대주잖아요. 흉터가 우리는- 생겨도 우리는 돈 벌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아. 뭐 저는 이제 레이저를 많이 안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지만요. 초반에 염증 치료를 잘 해주시고 조그맣게 있을 때 오히려 피부과 가서 선생님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작게 뚫어주시는 그런 압출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뚫으셔야지 절대 노랗게 농익은 그거는 뭐 세수만 해도 터지는 것들을 내가 일부러 만들어서 터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 그 여드름 압출하는 기계를 또 도구를 팔아요 요즘. 그거 살균 소독하셔야 돼요. 그 링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네, 거 있잖아요. 그거 다이소
가구에 많이 가서 네. 샀는데 저희도 그걸 사기는 하는데요. 그거를 끓이실 자신이 있으면 사용하세요. 아, 사용할 때 끓여서 꼭 사용을 해야 돼요? 끓여서 저희가 보통은 저희가 병원에서 사용할 때는 게를 130도 이상으로 거의 삶아서 그거를 특별한 그 비닐에 담아서 갖고 와서 이렇게 열어서 제가 쓰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그 더러운 거를만 만지다가 그거 누가 썼을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개인용이 있다? 그건 몰라요. 아. 오빠가 썼을지 내가 몰래 했는데 갑자기 훔쳐갔다가 쓰고 다시 넣었는지 CCTV 달리지 않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별로 추천은 안 하는데 만약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굳이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다 쓰시고 알코올 솜으로 반드시 끝까지 닦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알코올 솜으로 네. 꼭 닦아야 된다. 근데 또 하나 걱정은 그게 이제 가끔은 이제 니켈 성분에 알러지 있는 분들이 짜다가 거기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짜는 건 안 좋네요. 네, 그냥 피부과 가셔서 네. 네, 그러면 짤 거 안 짤 거 다 정해서 알아서 짜주시기 때문에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피부과 가기 전까지 여드름을 좀 가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여드름 패치라는 걸 또 붙이거든요. 요즘에는 여드름 패치도 또 예쁘게 나와요. 지금 블랙핑크 로제의 여드름 패치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로제가 예쁘네요. 네. 로제도 예쁘고 패치도 예쁘고 네. 그 패치를 일명 꾸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패치를 저렇게 예쁜 모양으로 뭐 별 아. 모양도 있고 색깔도 넣고 해가지고 얼굴에 네. 붙이는 건데 네. 이것도 효과가 혹시 있을까요? 아까 노랗게 짰어요. 네. 그럼 상처가 생겼잖아요. 상처를 그냥 노출시키면 계속 균에 노출이 되겠죠. 그때 바르시는 게 여드름 패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손이 안 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하나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건 이건 하이드로겔이라는 특수한 드레싱 제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레싱할 때 가장 원칙은 이렇게 진물이 흐를 때는 진물로 막을 거고 끈적끈적한 걸로 막을 거고 다음에 바짝 마른 거는 마르게 하는데요. 여드름을 짜고 나면 진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하이드로겔이라는 저런 여드름 패치를 붙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올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떼지 마시고 최대한 2, 3일 정도 붙이시면 촉촉한 상태로 상처 회복이 이루어져요. 근데 또 성격이 급하니까 매일 하루에 2-3번 갈아붙이면 오히려 상처 회복이 더뎌지니까 최대한 버텨보세요. 마치 갈아줘야 될 것만 같거든요. 이게 너무 봉긋해서 질질 흐르면 갈아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버티면 저희가 한 번 붙이면 2, 3일 정도 버텨도 되고요. 이게 물에 맞기 때문에 세안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되는데 또 하나 얘만 붙여도 드물게 이 하이드로겔에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이 생겨서 붙인 건 요만한데 그 전체가 빨갛게 되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발랐는데 가렵다. 그러면 반드시 바로 떼세요. 사람마다 좀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럴 때는 버티지 마세요. 이거는 치유 과정이 아닙니다. 접촉 피부염이 생긴 거기 때문에 떼고 빨리 스테로이드 연고를 주변에 발라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발랐을 때 뭐 우리 대학생 딸도 잘 붙이고 다니고요. 저도 여기 생겼을 때 어제 붙였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제 거기다가 너무 형형색색의 것을 하면 접촉 피부염이나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드름이 이미 난 피부도 있을 것이고 아직 네. 안 났지만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먹을 거 관리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씻을 때요. 여드름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빡빡 씻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필링제, 스크럽, 그래서 얼굴을 가만 안 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는요. 계속 긁게 되면 버티겠다고 더 두꺼워져서 얼굴이 거칠거칠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어느 정도 제 화장 정도면 보통 클렌징 워터를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클렌징 워터를 충분히 퍼프에 적셔서 여기 좀 올려놓으세요. 오늘 눈화장 했어요. 보이세요? 네, 여기다가 올려놔서 충분하게 색조나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한번 닦아낸 다음에요. 여드름용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은 면포가 있다 그러면 아하나 바하 살리시살 같은 게 있는 걸로 일주일에 3번 정도 세안을 해주시고요. 지금 아하바하라고 네. 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살레시산이나 글라이콜 엑시다로 해서요. 우리 여드름이 과각화가 돼서 좀 두꺼워져 있다잖아요. 면포가 닫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녹이는 성분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녹이면 피부 전체가 자극이 되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 해서 면포를 여는 방법으로 아하바하 있는 여드름용 클렌저로 세안을 해주시면 피부가 좀 매끈해질 수 있는데 너무 매일 하면 오히려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뭐 pH가 낮은 아하바하, 살레실산, 글리콜산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세안해 주시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드름의 전 단계가 아니고 이미 여드름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거의 가장 약산성의 순한 클렌저로 한 번만 씻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드름 때도 마찬가지고 여드름 치료받을 때도 마찬가지면 마지막에 보습제를 잊지 말아주세요. 보습제. 왜냐하면 여드름에 있는 기름과 원래 피부에 있는 기름이 있는데 여드름 기름이 높아지면 피부 기름이 희석되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됐다고 인식할 수 있어요. 네네. 따라서 피부 기름을 우리 보습제로 충분히 막 밸런스를 맞춰주면 여드름이 악화되지 않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시니까 보습제를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아하바하 들어간 클렌징을 사고 싶다 하면은 뭐 들어가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네, 약국에 다 가서 들어있고 여드름 필링 젤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성분이에요. 클렌징 패드, 필링 패드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성분이고 여드름 이제 아하바하 있는 성분들은 일반 화장품에도 여드름용 라인에 대부분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드름 치료 중인 분들은 그걸 사용하면 여드름 치료도 강한데 이것까지 강해지면 피부가 너무 자극이 받으니까 피부과를 다니지 않고 내가 여드름 좀 걱정된다 그러면 여드름 라인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치료 중일 때는 오히려 민감성 피부 라인을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참 해봤는데 지금 질문으로 많이들 해결이 됐다. 질문해 주신 게 답변으로 해결이 됐다라는 의견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진료는 여기까지 받아보겠습니다. 네, 김현정 고맙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